네, 2013년 마켓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도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네.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마켓 인터뷰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2014년 첫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올해 또 글로벌 경제와 우리 전망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3일간 걸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슬 기자, 우선 글로벌 경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해에는 유럽 재정위기와 그리고 미국의 재정절벽 등 갖가지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다만 미국과 유럽 등 하반기쯤에는 경제가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볼까요? 유럽 쪽 먼저 보면요. 유럽의 경기 회복 좀 가능할 것이라고 시장에선 이야기 나오고 있나요? 네, 유로 지역의 경우에는 금융 불안과 그리고 재정 긴축 등으로 실물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페인 지방 재정과 은행의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탈리아 등으로 위기 전이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유로존 회원국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출 확대 등을 통한 수요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EU의 고용 지표는 유로화 도입 이후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국채 시장과 금융 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미국 상황도 좀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뭐 재정절벽 문제도 좀 타결이 됐고,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미국 경제가 낮은 성장과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나려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텐데요. 각종 세금 감면 조치들이 지난해 말 대부분 종료됐고요. 게다가 2011년 만든 예산 통제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재정 지출을 강제로 줄여야 할 텐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경기 부양은커녕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연초 한시적 감세 조치가 종료되고 재정 지출이 급감하면서 나타나는 경기 침체, 재정 절벽이라고도 하죠. 재정 절벽이 발생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어제 미국 정치권이 재정 절벽 협상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현지 시간 1일 새벽 2시쯤 전체 회의를 열어 재정절벽 합의안을 찬석 89표대 그리고 반대 9표로 가결했는데요.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관련 법안을 이후에 처리할 방침이어서 미국은 영향은 적지만 일시적인 재정절벽을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주택시장과 경제조치 심리 개선 등 회복 여건은 조성되고 있으나 재정절벽과 고용 개선 지연 등 하방 요인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여전히 이 재정절벽 이슈가 확실히 이게 타결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 여전하고요. 고용 개선도 아직 부진하다는 점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중국은 지난 3분기까지 7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지만요. 수출과 투자 부진을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2008년과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프라 건설이 과잉 투자로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추세라면 중국은 올해 7%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통화, 재정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경제 상황들 살펴봤는데요. 내년 글로벌 경제에서 챙겨봐야 할 이슈들 무엇들이 있을지 우리 투자증권의 강현철 팀장님 꼽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2013년은 아무래도 전년 대비 올해부터 새롭게 바뀔 변수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주요국들이 지난해 연말에 대부분 연임 형태이긴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연초에 이제 각국 정부가 어떤 그 정책들을 내놓을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기대와 의구심이 혼재된 상태에서 정책적인 안정성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G2 중에서 중국 경기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 경기가 지난해 4, 4분기부터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 경기가 올해 어떤 그 양상을 보일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윤철 팀장님께서는 4, 4분기 때부터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해외 쪽은 알아봤고 그럼 국내 경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제 성장률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201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상황을 보면요.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9월에 전망했던 4%에서 2.1%로 절반 수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상저하고로 지난해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장담했던 정부가 2분기 이후에는 상저, 중저하고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며 수정된 경제 분석을 내놨고요. 연말에는 결국 상저, 중저, 하저의 L자형 경기 침체를 시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성장 전망도 당초 4% 내의 성장률보다 1%포인트 낮은 3%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민간에서 발표된 경제 성장률 역시 좀 좋지는 않은 편이죠? 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한국의 성장 전망은 3%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전망했고요.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3.1%, 한국은행은 3.2%, 그리고 KDI가 3.0%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LG경제연구원이 3.4%로 올해 성장률을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이 2.9%, 한국금융연구원이 2.8%로 2%대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더 비관적인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노무라가 2.5%, 도이체방크가 2.6%, 메릴린치가 2.8%, UBS와 BNP 파리바가 2.9%를 전망했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 몇 %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강현철 팀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글로벌 IB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은 2% 후반에서 3% 초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정부가 진입한 첫 해이기 때문에 주요 기관들의 조사 전망보다는 과연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봤을 때 특히 2013년부터 초기 국면에서 성장률은 어느 정도나 끌어올릴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성장률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부분에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조사 전망보다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첫 해인 만큼 이 정책적인 이 성장률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 보면요, 3% 내외의 전망들이 IB 쪽에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힘들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걱정은 그나마 3% 성장도 가능한가입니다. 정부는 3% 성장을 기대하면서도 그 아래로 더 떨어질 수 있는 하방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유로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시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우리 경제는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빠른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한 지역이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위기가 아니라 재정과 금융 등 시스템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하는 데는 시일이 많이 걸리고 저성장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위기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이 마땅히 없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위기의 원인이 대외 변수들이기 때문에 국내외 정책적인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강현철 팀장님 꼽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도 이제 대선 테마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좀 약간 테마주성 그 종목군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2013년 2월이나 3월 중에 각 부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 중에서 어떤 부분은 끌고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발표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정책 내용 부분들이 올해를 포함한 향후 2, 3년 동안의 중요한 정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큰 틀에서는 경제, 민주화하고 복지, 과연 그 안에서 어느 쪽에 예산이 집행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새 정부가 또 얼마나 좀 안정성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2013년 주식시장 전망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올해 코스피 밴드도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뉴스토마토가 국내 주요 증권사 13곳을 설문조사한 결과요. 올해 코스피 전망은 2,300포인트를 상단으로 제시한 곳이 5개 증권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1,800포인트로 4개 증권사가 예측했습니다. 증시의 흐름은 상저하고 전망이 많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거라는 건데요. 올해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팀장 전망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간으로는 지수 하단은 PBR 1배 정도에 해당되는 한 1800선 초반 정도가 중요한 지지선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연간으로는 사실은 예상 전망이 현재 한 2200선 초중반 정도 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1, 4분기 연초 주식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초 주식시장이 의외로 깊은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은 오히려 2013년 연간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지난해 연말에 원체 주식이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 흐름들이 1월을 포함한 2, 4분기 초반까지 향후 한 3, 4개월 정도 더 강한 상승을 뿜게 된다면은 거꾸로 말해서 이제 연간의 어떤 그런 기대치를 미리 반영해버렸다는 측면에서는 연간으로도 굉장히 좀 재미없는 해가 될 것으로 보여서 1, 4분기의 조정이 의외로 깊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큰 흐름상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저점일 것으로 예상하셨고요. 연간으로는 강한 흐름 기대해봐도 좋다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겠는데요.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듯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글로벌 공조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양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연초 조정은 추세적인 하락이 아닌 점진적인 비중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조언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주식시장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강현철 팀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라는 지난해에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포트폴리오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게 되면은 시장을 이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를 적절하게 섞어서 가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마켓 타이밍보다는 시장의 어떤 그런 완만한 상승 국면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의 주식을 왕창 사기보다는 적립 형태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큰 흐름에서는 환율의 움직임이나 새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난해와 비슷하게 내수주들의 상대적인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산형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는 미국 재정 절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유로존 리스크가 확대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또 중국 경제 성장률이 8% 수준에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변수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국내외 이슈들 같이 챙겨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 개장을 앞두고 그리고 올해 경제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